자, 다항함수 성질들 정리를 쭉 해봅시다. 우선 2차, 3차, 4차 굉장히 빠르게 쭈루룩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제곱으로부터 평행이동을 한 녀석입니다. 왜? 자, 예를 들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녀석을 전부 다 예쁘게 잘 고치면은 a의 x-p의 완전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을 p, q만큼 평행이동 시킨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a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자, 이게 x축에 대해서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게 0,0에서 요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치면 요 녀석의 길이는 al의 제곱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평행이동 된 녀석이네. 그럼 이 2차 함수가 평소에 그냥 붕붕 이렇게 떠다니고 있더라도 이렇게 붕붕 떠다니고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l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까지의 길이는 al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고요. 보통 최고차의 개수를 1 또는 미분해가지고 3 이렇게 주기 때문에 뭔가 계산하기도 좀 예쁜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치면은 0,0,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0, 0, 1, 1, p, q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여기에서 자, 이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그 접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겠지. 생각해 보면은 이 녀석은 자, 2차 함수 있을 때 판별식은 0을 써도 되지만 자, 어떻게 알았어? 이게 빼가지고 그냥 완전제곱식입니다. 자, 빼줬을 때 2차에서 1차 빼주면은 2차죠. 2차에서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에서 완전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x-알파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에서 이 함수 l을 뺐을 때 자, 2차에서 빼기 1차를 뺐을 때 이런 완전제곱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해가지고 2차 함수랑 이렇게 빼주시면 이거 1차 이렇게 넘겨주시고 빼주시면은 요 녀석이 나오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거 미분해가지고 여기 알파 집어넣어서 기울기 한 다음에 알파, 알파 제곱 해가지고 나오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를 교점을 만들 거예요. 그 교점을 구해주시면 얘를 알파, 요 녀석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2차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어줬어요. 이렇게 그어줬어요. 그러면 이 녀석과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을 이런 식으로 그어줬어요.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그어줬어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미분해가지고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요 녀석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 요 녀석을 계산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건 증명을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시고 맞죠?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있어요. 1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위에 있는 한 점과 1차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얘랑 접하는 지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0 해가지고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구하든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지 뭐 등등을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2차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1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면적의 최대는 언제가 될 것이냐면 얘랑 평행한 요렇게 당겼을 때 평행한 지점 당겼을 때 요렇게의 삼각형일 때가 당연히 이 지점의 삼각형 면적의 최대일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이 개념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때 기울기랑 똑같은 녀석 요 알파, 요 베타, 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 지점 중간대기에 있는 요 지점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된다. 요까지도 됐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과 2차 함수 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서 여기에 있는 이 1차를 빼줍시다.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축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x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a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있으면은 최고차의 그대로 개수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한 결과물이 될 거예요. 평행이동한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서 함수값을 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함수에서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은 요 함수값에서 특정 x값에서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거지, 혹은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가 뺀 함수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과 연관이 있겠지. 부호만 조심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랑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요 녀석 교점이란 것은 두 함수를 빼줬을 때, 자, f 알파랑 g 알파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에서 그냥 그대로 빼주세요. 그러면 뭐야? 빼준 2차 함수는 알파에서 0을 가지게 될 것이고 베타에서 마찬가지로 0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근 알파에서 0, 베타에서 0. 그 중간에 2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다. 아, 그러면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이 요 두 개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다. 요까지도 됐죠. 자, 그래서 요때 이 두 직선의 거리가 가장 먼 것도 요 지점이고요. 중간 지점이고요.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도 요 지점입니다. 함수의 원리.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당연히 있잖아. 요거 증명하는 것도 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를 했을 때 f 프라임 감마와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녀석이 똑같다 해서 감마를 정리해 주시면은 감마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증명이 바로 될 겁니다. 증명은 미분으로도 가능하고 접하는 녀석 직선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이 기울기랑 똑같은 녀석 그 미분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해 가지고 좌표 찾아 가지고 만들어도 증명할 수 있고 증명 방법은 되게 많아요. 됐죠? 자, 요 2차 함수의 성질들은 요 정도로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요렇게 2차 함수 있을 때 얘랑 빼주세요.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전에 요런 식으로 그었잖아. 그래서 그대로 빼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x축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그대로 알파, 베타, 요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녀석의 최소가 되는 지점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전부 다 빼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도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빼줬다고 생각하면은, 자, 다시 말해서 요 2차 함수가 그대로 빼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얘는 노란색으로 하자. 얘는 어디로 왔어요? 요쪽으로 와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중간에서 만나는 거잖아. 지금 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보라색으로 하자. 요 새끼는 어디로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앉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그대로 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의 대칭서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이게 그대로 일자로 이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미적원에서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에 절대값을 딱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은 아까 여기에서 요 삼각형 있었잖아. 요 삼각형. 그게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이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카발리에리의 원리 뭐 이런 거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해봤더니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을 갖고 있고 요 녀석의 추계 방정식의 꼭지점에 y좌표에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해가지고 이 주황색 삼각형의 면적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접했을 때 접한 녀석 교점을 딱 구했을 때 그 교점의 y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또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잡아주시고 2분의 1 곱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참고로 연색의 y좌표는 얘의 요 y좌표의 2배거든. 실제로 구해주시면 그러면 이 삼각형 면적의 2배가 될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주황색 삼각형 면적의 2배가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구할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면적, 적분 면적이 얘라면 요 녀석의 면적은 몇 대 몇이요? 이거 4, 이걸 4라고 치면 얘는 3이고 이 전체 이건 2배니까 6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입장에서 자, 2차가 있어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y는 mx 더하기 n1, y는 mx 더하기 n2, y는 mx 더하기 n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기울기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는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텐데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녀석이 y는 mx 더하기 n 1, 2, 3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뭐가 변하지 않아요? 얘랑 ax의 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상수가 이렇게 변할 텐데 이 새끼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합이. 그러면 요 녀석 x좌표, 요 녀석 x좌표의 합, 요 녀석 x좌표, 요 녀석 x좌표 합, 요 녀석 x좌표는 얘의
절반으로 항상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 이 녀석 합, 이 녀석 이 녀석 합, 이 녀석의 X좌표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참수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 접하고 있을 때 y축이 y 절편이 똑같은 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y는 m1x 더하기 n, y는 m2x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녀석의 기울기는 다르지만 y 절편이 같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얘가 다르지만 얘가 똑같네요. 얘가 고정이네요. 이번 어떻게 돼요? 넘겨주시면 얘는 변할지언정 a와 c-n 이 녀석 상수, 그래서 a분의 c-n 똑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의 곱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얘가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마의 제곱은 알파 베타다. 마치 등비수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이야기를 할 때 도움되는 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팁들 자,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자, 이 이차함수 입장에서 이차함수가 싹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근각 계수와 관계를 사용해 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땡긴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집어넣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절대값 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 판별식 같은 게 이렇게 여기에 딱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사실 몰라도 돼요.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있어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식을 쓰든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든 우리가 구하기 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구하기가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만약에 여기였어. 그럼 어떻게 해줘? 얘가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내가 직선의 방정식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x 변화량이 1일 때 y 변화량이 m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에 당연히 1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서 당연히 기울기가 m이라면 요 녀석에다가 1대 루트 이지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에도 당연히 그냥 맨날 쓰는 아이디어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이 거리곱입니다. 자, 거리곱은 뭐라 그랬어요? 취향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내신에서 굉장히 이제 뭐 숫자가 굉장히 더럽게 나올 때 좋은 영역들이 좀 있다 그랬어요. 자, 거리곱은 원리고 나발이고 별거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1, 2, 3 여기가 4였어. 그러면 4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잘 봐. 이 녀석은 a에 x-1, x-2, x-3 이렇게 돼 있어. 4일 때 함수값 어떻게 구해? 여기다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는 얘, 요 길이는 얘, 요 길이는 얘죠. 최고차이 개수가 있는 거예요. 쌤 부호는요? 몰라. 부호는 나중에 생각해. 그래프 개형 보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 요 길이는 마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해가지고 최고차이 개수 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봤던 2차 함수에서도 여기에서도 잘 봐. 여기에 L이면 당연한 이야기로 AL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녀석의 함수값은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접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최고차이 개수잖아요. 길이의 제곱의 최고차이 개수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어쩌고 있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4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두는 게 더 좋을까요? 최고차이 개수 x-1, x-4 여기에다가 그 중간에 있는 녀석을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중점을 집어넣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 녀석이 만약에 여기가 2고요. 요 녀석이 1일 때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거랑 뭐랑 똑같다고요? 그냥 2, 1 최고차이 개수 곱하는 것과 같다고요. 부호는 모르겠고. 됐죠? 당연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잖아 3차에서도 괜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요렇게 3차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만약에 요 녀석이 이 필에 요 녀석이 필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래. 그 왠지 자 2p의 제곱 요때 함수값이 자 2p의 제곱 곱하기 p 최고 차이 개수가 1 이렇게 된 게 요 녀석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야. 얘가 요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야? p는 1이 되겠네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요걸 써가지고 공수 1, 2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는 그 2차 함수 관련한 거리곱 내용은 다 치우고 어차피 시험 안 나오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는 3차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 함수 3차 함수는 자 y는 x 세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차는 x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면은 이 녀석은 3중근 실근 하나를 가지는 3중근이 될 거예요. 근데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렇게 y는 1이랑 교점을 구해 보시면은 x가 1 하나고 오메가 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실근이 있는 거랑 허근이 2개 있는 거 뭐 2개 더 있는 거랑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당연히 x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기함수다 이렇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극값의 정의 이거를 만족해요. 국소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만족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극점이 없어요. 그러면 f'x가 0인 x가 있나요? f'x가 0인 지점이 여기에 있네요. 맞죠? 2'x가 0인 지점이 있나요? 이거 두 번 미분해 주시면은 자, 두 번에 2'x 자, 6x가 0 x가 0일 때 맞죠? 2'x가 0이에요. 그러면 3차에서는 2'을 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 녀석이 1차가 됩니다. 반드시 1차가 돼요. 그러면 1차는 반드시 근을 가져요. 실근 계수를 있을 때 반드시 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자, 2' 입장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미분계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변곡점 있는 걸 좀 이따 다시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리하여 이 녀석은 x는 0에서 그 원래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도 x가 0일 때 기울기가 0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오목성과 볼록성이 그러니까 그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것은 자 fa가 0일 때 f'a도 0입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입장에서는 x-a의 완전 제곱을 들고 있는 거네요. 와, 어떤 것도 똑같아? 2'a가 0입니다. 아, 그럼 세제곱이 있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a에서 x축에서 a, 0을 지나게 될 것이고 기울기가 0이기도 할 것이고 맞죠? 이렇게 된다 혹은 이렇게 된다 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4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3차에서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든 이런 변곡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죠. x1, x2일 때 fx1, fx2 요 성질을 만족하죠. 증가함수죠. 그렇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다항함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 해도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0초가 아니라 0 이상이다 해도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항함수고. 그렇죠?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을 역함수를 해 볼게요. 역함수는 세제곱근 x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에서는 이 녀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 주시면 싹 이렇게 될 텐데 x는 0에서 버티컬 탄젠트여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형태 얘를 다룰 거예요. 자, y는 ax의 3승 더하기 bx. 자, 이 녀석은 아까 전에 2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얘는 지금 짝수랑 상수항이 없어요. 짝수 차수랑 상수항이 없어요. 이 녀석은 뭐냐면 얘를 p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q만큼 던져 주시면은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얘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형 형태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 형태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왜? 얘 전개해봐. 얘 전개 보면은 b도 p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d도 q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거 전개한 게 뭐 1차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도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여기서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좀 더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모든 3차 함수는 얘랑 얘랑만 정해지면 이 녀석의 평행이동 형태로 다 맞춰낼 수 있다. 마치 아까 전에 2차 함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가 y는 ax의 3승, bx의 제곱, cx, d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위로 뻗어나갑니다.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이 방식이냐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b가 나타내는 것은 a와 b가 나타내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근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미분해가지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예요. x를 0에서의 다시 말해서 y축에서의 이 3차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d가 나타내는 거는 당연히 y절편의 부호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있잖아 이 3차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는 전체에서 0을 집어넣은 거예요. d는 f0처럼 표현할 거예요.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c는 얘를 전체 미분을 해준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은 거예요. f'의 0에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 미분해가지고 x에다 0을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 미분해 주시면은 2b만 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x 0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f2'의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b는 뭐예요? 그러면은 2분의 f2' 0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3 떨어지고 2 떨어지니까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해서 이것도 2팩 얘도 3팩 이렇게 해서 f3'의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매크로니 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각각의 개수를 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 같은 거 할 때 좀 참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변곡점의 대칭 관련해 가지고 헛소리를 좀 했는데 3차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요. 3차 미분하면은 2차예요. 2차의 근은 딴 게 있거나 한 게 있거나 두 개 있어요. 그러면 2차의 근이 딴 게 있을 때는 이 기울기 함수가 계속 양수에 있기 때문에 최고차이 계속 양수라고 칠게요. 기울기 함수가 계속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증가하기만 해요. 만약에 근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지점에 기울기가 0인데 플러스 0 플러스여서 증가 0 증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요 지점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미분한 녀석은 2차예요. 2차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점입니다.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칭이라는 것은 얘는 무슨 함수예요? 미분함수, 미분한 함수, 기울기 함수. 이 녀석의 함수값은 원함수의 기울기예요. 원함수의 기울기가 뭐예요?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알파와 베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점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들고 올게요. 이렇게 들고 올게요.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가 같아요. 평행해요. 요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에요. 기울기 함수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원함수 입장에서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요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최고차이 계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언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얘의 기울기인데 그때 기울기가 최소일 때의 기울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값이 기울기 함수의 함수값이 점점점 증가 이렇게 돼서 대칭을 이루면서 증가 기울기가 0 이때 기울기 0 이때 기울기 0 기울기 0 그다음에 기울기가 양수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 기울기의 정보가 요 중간에 있는 요 점 아까 이야기했지만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기울기 정보가 기울기 정보가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딱 그려봤더니 이 지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선대칭이니까 우리가 딱 그냥 그려봤더니 이게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점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2차 함수는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여기 딱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2차 함수가 증가 여기서는 감소. 그러면 이 녀석 기울기 함수니까 이렇게 F'의 이 녀석은 F2'이 될 것이고 2'의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 프라임 입장에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원함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하냐면, 자, 헷갈리지 마세요. 얘가 음수면 기울기 함수가 감소합니다. 기울기 함수가 양수 음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양수 얘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예요가 아니에요. 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굉장히 큰 숫자, 기울기가 굉장히 큰 숫자, 그다음 덜 큰 숫자, 작은 숫자, 더 작은 숫자, 기울기 0, 그다음에 음수, 더 작은 음수, 더 작은 음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이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돼요. 함수값의 평균값, 평균값의 함수값, 젠센 부등식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양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그럼 우리는 2'이 0이 되는 요 지점에 대해서 오개념 조심해야 돼요. 3차니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2'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0이 되는 그때 X좌표에 대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접선을 우리는 변곡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곡 접선에 대해서 요 녀석 어떤 녀석이냐면 이 3차 함수를 뚫고 접하는 뚫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거는 스쳐서 접한다 해서 스접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2차 함수에서도 내가 판별식 어지간하면 잘 안 쓰고 빼준다고 했었지. 빼줄 때 어떻게 빼줍니까? 그냥 3차에서 2차에서 그냥 1차 빼줬어요. 그냥 함수를 빼줬어. 그럼 여기서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줘버릴까요? 그러면 이 변곡점 지점에서는 교점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 될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3차에서 1차를 빼주니까 이 길이 정보만큼 얘가 음수가 되겠네요. 길이 정보만큼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여전히 몇 차예요? 3차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 3차에서 변곡점 1차를 뺀 거예요. 3차에서 1차를 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을 이루면서 함수값이 음수로 쭉 가고 얘는 양수로 쭉 가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변곡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은 알파다. 3중근을 가지게 될 것이다.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고요. 됐죠?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미분한 함수, 기울기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이기도 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 녀석 원함수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X좌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2차 함수에서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홀로로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과 1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1차 함수 mx 더하기 n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1차 함수를 넘겨. 그럼 얘들이 변해. 변해. 상관없어. 뭐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얘가 뭘 건들 수 없어? A와 B를 건들 수 없어. A와 B를 건들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각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근데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근일 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실근일 때만. 그럼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봐, 요렇게 3차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 요 점의 합과 이게 만약에 x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일정하다고, 똑같다고요. 맞죠? 얘는 뭐예요? 두 개 있네. 아까 2차에서도 이렇게 아까 2차에서도 요 근 두 배 한 게 요거 합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요 근을 두 배 한 거와 요 근과 같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네. 만약에 이 녀석이 0,0이었어. 만약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요 녀석이 0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x좌표가 만약에 알파라고 감마 델타라고 친다면 0 더하기 2 델타가 뭐랑 똑같아요? 근각의 수의 관계 합과 같다고요. 됐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뭐 이래저래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변곡 접선도 당연히 1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1차 함수예요. 물론 이제 y는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상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3중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다 합쳐보면은 원래 이 녀석이 AX의 3승, BX의 제곱, CX 더하기 D가 존재할 때, 제가 존재할 때, 는 0 이렇게 존재할 때 미분을 2번 때릴 거예요. 미분 2번 때려서 0 되는 지점이 변곡점 X좌표였잖아요. 미분 한 번 때리면은 3AX의 제곱, BX, 2번 때리면은 6AX 더하기 B. 다시 말해서 X 이번 2번 때린 게 0 될 때, 다시 말해서 6A분의 마이너스 B. 이 녀석이 변곡점의 X 좌표인데, 뭐 감사합니다. 씨발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 변곡점이 삼중근을 가질 때라고요. 됐죠? 삼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도 맞네. 근 3배 때렸을 때 이 새끼가 마이너스 A분의 B 돼서 근의 합이 되겠네요. 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애초에 얘랑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아까 전에 뭐 이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이야기하고 뭐 이 녀석은 뭐 2번 미분해서 뭐 그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를 3으로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세 실근의 합을 구해주시고 를 3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변곡선의, 그러니까 변곡점의 X 좌표가 된다고요. 그 X, 예를 들면 X 3승 마이너스 3AX 제곱 뭐 이딴 식으로 주어져 있어,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 이 녀석의 변곡점 X 좌표가 뭐라고? A라고. 근의 합이 3A니까 변곡점 X 좌표가 A라고. 근데 그 변곡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3차 함수의 대칭점이라고. 이게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대칭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는, 대칭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변곡 접선을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변곡 접선을 빼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녀석이기도 하면서, 대칭점이기도 하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나누는 점이기도 하면서, 근의 합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1차 함수랑 할 수 있는 게 좋을 날이 많았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이 졸라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의 X좌표, 이때의 X좌표, 이때의 X좌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3차에서 1차를 뺐어요. F에서 G를 뺐어요. F에서 G를 뺐으니까 3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여전히 3차일 것이고요. 최고차인 3차의 최고차의 개수를 바꿀 수 없어요. 1차는. 그쵸? 그래서 A 최고차의 개수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근, 여기에서 하나의 근 이렇게 됐으니까 X-알파의 완전 제곱, X-베타 이렇게 뒀어요. 됐죠? 이 식이 어떤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에서 양변을 미분을 해도 당연히 식이 성립하겠죠. 당연히 식이 성립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이 새끼 1차네. 기울기가 일정하겠네. 미분을 때리면은 그냥 M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언급했듯이 얘는 제곱을 들고 있으니까 얘 알파 집어넣어도 0, 알파 집어넣어도 0이고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어도 0이겠네.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녀석이 2배의 A의 X-알파에 X-베타,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A X-알파, X-알파를 묶어줘.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알파 초차의 개수 A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3X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가 같은 X라고요. 얘가 0이 될 때는 F 프라임이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M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M이 된다는 것은 순간 기울기가 M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 M이 된다는 것은 이때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데 두 군데요? 두 군데인데요? 알파, 감마 두 군데네요? 여기서 알파, 감마 이 새끼네요. 그래서 감마가 어떤 새끼라고요?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어떤 결과물이랑 똑같아요? 알파와 베타를 2대 1로 내분하는 첨이다 이렇게 들 수 있다고요.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얘가 2대1 아이씨 왜 안 움직여?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거 중이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내분하는 중이구만. 근데 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m이 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m이 0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랑 기울기 똑같은 지점이 여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요때의 x 좌표와 이 교점 x 좌표, 그다음에 요때 x 좌표 생각해 보시면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변곡점의 x 좌표에서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얘는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이라고요. 2대 1이라고?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 섭섭한 게 있지. 아니, 나한테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 말고. 여기도 있네. 여기 어떻게 돼? 교점 내렸을 때 얘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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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어차피 이 새끼가 야 꺼 그냥 쭉 맞아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쭉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같은 것처럼 요 길이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기울여진 것도 조그맣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변곡점, 접점, 여기 변곡점, 접점, 여기 교점 그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이렇게 잘랐을 때 다 같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쭉. 변곡점 X좌표 그대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잡았을 때 같다고요. 요까지도 되셨죠. 그런데 내가 왕창 초반에 지울 데가 없네. 왕창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해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녀석 a, b가 정해지면 다른 3차 함수들은 다 평행 이동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오 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왜? x 묶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은 왜 유명하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 보시면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짜잔 짜잔 마이너스 1이었답니다. 플러스 1이었답니다. 오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뭔가 아까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거 좀 하고 싶어. 자 1대 루트 3대 여기 뭐라고요? 2 됐어요. 아 이걸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ax의 세제곱 이렇게 둔 다음에 미분했을 때의 근을 l이라고 둬보세요.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한 녀석이 x-l, x 플러스 l을 근으로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a 이렇게 된 거죠. 미분을 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는 얘는 원래 뭘 미분한 거예요? a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로 미분한 거죠. 이 녀석은 여기에 l-l과 플러스 l에서 기울기가 0인 녀석이에요. 그렇죠? 얘를 전개해가지고 적분돼도 상관없지만 어떤 녀석을 미분했을 때 이 녀석의 전개값이 나올 것이냐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l의 x 이렇게 된다고. a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렇죠? 얘 미분하면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l 마이너스 루트 3l이 튀어나올 거라고요. 됐죠? 자, 아무튼 뭐 보이는 건 상관없이 여기에서 요게 1대 노란색으로 해야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3차 함수 이야기를 할 때 요 정도를 씁니다.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요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적분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나와? 얘랑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 근을 알파로 칠게요. 기울기 0되는 지점을 또 베타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A에 x-알파에 x-베타 dx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부정적분 때린 다음에 베타 놓고 알파 놓고 빼가지고 다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6분의 A에 베타-알파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걸 그대로 안 적고 기준을 얘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얘로 기준 잡는다는 것은 얘가 AX의 3승 B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A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3A가 되겠죠. 얘 미분한 녀석. 그래서 3A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적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차 함수의 그냥 성질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좀 도함수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무슨 함수로 본 거예요? 미분한 기울기 함수로 본 거예요. 얘는 뭐예요? F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 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를 적분했을 때 부정적분한 녀석에다가 베타를 넣고 부정적분한 녀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저 정적분의 결과인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자 여기 아까 A-3에 넣었으니까 여기도 3에 이렇게 둡시다. 우리는 요 면적을 보고 싶어요. 면적을 보고 싶어서 절대값을 다 때렸어. 절대값을 다 때렸습니다. 이 새끼는 어떤 새끼예요 지금? F 베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원함수 F 베타 여기 있네. F 알파는 어디 있어요? 원함수 F 알파 여기 있네. 그러면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극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분의 3a 여기다 절대값 칠게요. 보통 베타를 큰 걸로 잡고 애초에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2분의 약분해가지고 2분의 절대값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요 의미를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어. 적분에서의 어쩌고의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평행이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행이동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이것들 평행이동해가지고 요걸로 일반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얘랑 구해가지고 접선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그어주세요. 극대와 극소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때의 순간 변화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기울기의 B가 2대 3입니다. 자, 방금 요거 내가 잠시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의 용도로만 쓸 거고요. 나머지 뭐 1대 2대 루트 3이네 뭐 아니면 요런 내용들이네 변곡점의 3배네 요런 것들은 자주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거 어디 있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3차 함수 성질들을 조금 더 가봅시다. 오.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 오케이. 자, 2차 함수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3차 함수에서도 할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1차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지 간에 근의 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있잖아. 근의 곱 왜냐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좀 뭔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 F 프라임의 0이 똑같 뭐 이런 아무튼 그러면 요 녀석 이런 녀석이 있다고 쳐볼게요. y축이 여기에 있어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y절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d까지 있을 때 n 1, 2, 3x에 더하기 n 요 녀석 일정한 거예요. 얘가 바뀌는 거예요. 넘어갔을 때 최고 차이 개수랑 d-n이 일정하네요. 그래서 근의 곱들이 일정하네요. 여기까지 됐죠? 근의 곱들이 일정하네요.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막 엄청나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에서 요것도 생각해 볼까요? 자, 3차 함수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하나, 둘. 자, 요것도 접선이라고 합니다. 뚫고 지나가는데 쓱 이렇게 스쳐서 접, 스쳐서 접, 스접 맞죠?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1개밖에 그을 수 없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원래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y는 미분해 가지고 t, x-t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쳤을 때 a, b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뭐예요? t에 대한 3차식이 됩니다. 3차식이니까 이 새끼 3차잖아요. 차수 맞춰줘도 이거 최고차의 개수 0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t에 대한 3차네? 근이 총 몇 개까지 될 수 있어요? 3차니까 근이 3차니까 이렇게 1개 혹은 이렇게 2개 혹은 이렇게 3개 3개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실근의 개수가 3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어줬을 때 직관적으로 1개, 2개, 3개 가능하고 요 점에 있을 때 1개, 2개 이렇게 가능하고요. 변곡 접선에 있을 때는 3중근이 가능하겠네요. 여기에 있을 때는 3중근이 아니라 실근 하나와 허근 2개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3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x 좌표가 a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t 뭐 예를 들면 a가 2라고 쳐봐. 2, t에 대해서 요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요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 요 지점일 때겠지. 요게 못 긋고 이렇게 1개 그을 수 있겠지. 그렇죠? 또 있어요. 언제? 요 변곡 접선이 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변곡 접선, 변곡점 찾는 거 쉽죠 할 수 있죠? 변곡 접선 쭉 그었을 때 x는 2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 지점에서 하나 딱 하나를 지랄하고 있네 씨발. 자, 이때 여기는 1개, 여기선 3개죠. 아이씨 미친. 여기 3개잖아요,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는 1개. 요 점에서만 1개지. 미친놈 아니야. 1개. 요 점에서는 하나, 2개죠. 2개 그을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비례관계 이야기를 끝내고 4차 함수 다음.